만약 수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통신도 불가능할 거고 GPS도 쓸 수 없을 거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금융시장도 없어지겠죠. 그런 생략에 대한 그런 농담이 많아요. 증명은 생략하겠다. 계산은 독자에게 맡긴다. 그리고 300년 가까이 사람들이 못 풀었죠. 사랑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수학부의 수학자 김상현입니다. 전공이 위상수학이고요. 저는 수학 중에서도 21세기, 20세기의 기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의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수학이라는 거는 공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좀 더 유명한 학문들을 하기 위해서 잠깐 공부하는 것 정도. 그리고 제가 재고, 실험하고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참 못했는데 수학만큼 참 재미있어 했어요. 만약 이런 것만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점점 수학자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죠. 100점을 맞을 때가 없지는 않았고요. 항상 좋은 점수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중에 징크스 중에 하나는 꼭 한두 개씩 틀렸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수학만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부분 학생들보다는 굉장히 수학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건을 잘못 본다든지 숫자를 잘못 본다든지 덧셈을 잘못 한다든지 꼭 하나씩 틀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었고 좀 틀려도 괜찮아. 그런 거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을 하나 꼽자면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문제를 풀었을 때 원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변형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그런 것들에서 발생한 어떤 미적분학의 질문이었어요. 거의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고 마침내 해결을 했어요. 저희가 보통 새로운 거를 발견을 하면은 바로 공표를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하거든요. 틀린다든지 그럼 큰 망신이기도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좀 보내서 솔직한 비평을 듣기도 하는데 이 분야의 어떤 대가 한 분이 20년 전부터 생각했던 문제라고 크게 추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런 칭찬을 받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술지 중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너무 그건 쑥스럽습니다. 세계가 주목한다 그런 수식어가 사실 요새는 잘 통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서로 존경을 표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한국 수학계가 세계 수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세계 10위권에 들어온 지는 이미 꽤 됐고요. 수학계라는 게 한 7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한국에서 적어도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서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주목할 만한 수학자들이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의 논문은 굉장히 함축적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말만 적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너무 함축적이어서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의 난제가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책의 여백이 너무 없으니까 증명은 생략하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300년 가까이 사람들이 못 풀었죠.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자세한 증명은 연습 문제로 남긴다. 내 결과는 너무 깊고 넓어서 이 논문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 계산은 독자에게 맡긴다. 그런 생략에 대한 그런 농담이 많아요. 일단 둘 중에 하나 당장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재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놀라운 재능을 수학계에서 만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재능이 있지? 저 정도 재능이면 저건 좀 비정상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이 말만 하면은 매우 곤란한 게 재능이 1차원적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느껴요. 누구는 일반화를 굉장히 잘하고 또 누구는 어마어마한 끈기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계산을 잘하고 재능이 진짜 다차원적이구나 항상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몇 명 정도? 제가 딸 하나 있습니다. 만 5세. 딸이 수학적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전혀 알 수 없죠. 도형 같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 가면은 그런 자석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정 20년째 만들고 있고 다른 아이들 걸까지 뺏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런 걸 재밌어 하니까 아이도 옆에서 그런 걸 따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학생들이 늘 반짝반짝거리면서 좀 더 알고 싶어하고 제가 조금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청하고 있을 때랑 할 수 없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랑 학생들의 성취도는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교육만 하기보다는 그런 유레카의 순간을 좀 느껴보도록 해주면은 학생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 학기에 배울 전체 커리큘럼을 한 번에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학 교과서는 그냥 쭉쭉 읽을 수가 있어요. 쭉쭉 읽어서 앞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에서 앞의 내용을 계속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앞에서 하려던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책장을 보면은 앞에만 까말 때가 많거든요. 보통 책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특히 수학책은 뒷부분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받아가지고 앞에 한 90%가 이해가 잘 돼가지고 거기까지 읽고 그냥 안 보면은 사실 공부를 안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뭘 알았구나만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더 배워야 할 10%를 못 배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뒷부분의 내용에 시간을 많이 쓰고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마지막 단계로는 오답 노트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복습을 할 때 수학 실력이 는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이 좋아지는 스탠퍼드 마인드셋, 이 책을 처음 받아들였는데요. 수학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가 쓰셨고, 수학을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학생들이 지치지 않게 따라올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정당하게 던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반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난제는 매우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려우면 안 되고, 어렵기로만 따지면은 비트코인 암호 푸는 것도 어렵겠죠. 근데 어려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난제라고 하죠. 글쎄,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은 그런 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기계가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기계의 한계를 밝힌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또 AI를 이용해서 수학 난제를 풀려는 노력은 비교적 최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도 노력이 없진 않았지만, 설마 그게 되겠어 하는 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기대였죠. AI가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문제를 푼다고 수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불과 그때만 해도 정말 놀랍다, 어떻게 AI가 대학교 1학년 수학을 풀지? 근데 지금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문제를 절반 이상 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수학 난제 하나를 푼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한 질문 때문에 삶이 굉장히 회의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그냥 퍼즐 풀이만 하는 거 아닌가? 덧셈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수라든지, 아니면 집합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하나도 그냥 있는 건 없고요. 아주 탄탄한 그런 공리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공리들을 다 조합해서 얻어진 결과만 우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결국 공리 말고는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까. 과연 당장의 기아나 재난에 대응하는 거에 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이거든요. 제가 하는 수학하고 지구 반대쪽 저 칠레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수학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수학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점점 정교하고 거대하게 혹은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만약 수학이라는 이런 거대한 보편적인 기계가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통신도 불가능할 거고, GPS도 쓸 수 없을 거고, 엔진도 정확하게 돌릴 수 없을 거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금융시장도 없어지겠죠. 대부분의 문명이 언제는 사라질 거예요. 수학의 어떤 한 부분은 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류 문명은 훨씬 강력하고 정교해지고 발전된 그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학자들끼리도 이 문제 하나가 풀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농담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음악, 그런 것들은 다 문명의 일부로 어느 정도는 다 향유하고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것도 자기에 맞게 향유할 수 있는 정도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을 가지더라도 수학적인 사고방법, 정량적인 그런 사고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양을 생각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방법들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한 차원 아닐까요? 형태도 무한하고, 방향도 무한하고, 양도 무한하고. 실수 집합을 R로 쓰거든요. R의 무한대승? R에는 수많은 차원이 있을 거예요. 시간도 있을 거고, 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의 무한 차원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 배운다는 게 뭔지, 가르친다는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는 그러한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